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부터는 보다 심도 있는 글로벌 시장 이야기 해볼게요.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짚어볼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주제는요. 트럼프 인수위원회 증시 영향력 확대입니다. 트럼프 내각이 지금 취임이 2달 남았는데 그래도 영향은 지금 참 엄청난 것 같습니다. 네. 인선이 한 명 한 명 국내 언론에도 뭐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에너지 관련해서 좀 짚어볼 인물이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머스크 테슬라 창업주 하고요. 또 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비벡 라마스로 이제 이 효율성 부처 수장으로 새로 만들어진 그 임명이 벌써부터 시작이 되면서 관련주들 누가 임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관련주들에 대한 희비가 그러니까요. 좀 교차되는 상황인데 거의 미국 정치 테마주처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해 볼 것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에너지 장관 임명과 또 관련주들의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건데 네. 일단 트럼프 당선자가 이 라이트라고 하는 이 인물을 또 에너지 장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 라이트 같은 경우가 석유의 이제 이 서비스 회사였죠. 리버티 CEO면서도 일단 이 원전의 스타트업 오클로라고 하는 이사회에서 활동을 하는 경제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이 관련 오클로의 주가가 급등 한 15% 정도의 급등을 보여줬고 관련 CEO로 있는 이제 석유 회사죠. 이 리버티의 주가도 4.8%대의 급등세를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런 이 효율 관련된 이 정부 부처의 관료주의를 해체를 하면서 근데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하면서 낭비적인 지출과 관련돼서 좀 많이 좀 지출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에너지 쪽의 관련주들의 이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가장 핵심이었던 원전주들의 변동폭이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 우리가 SMR 관련돼서 이 원전주들의 3대장이죠.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오클로 아까 말씀드린 오클로 그리고 BWX테크와 관련주들 이 BWX테크 같은 경우는 잠수함의 핵 원자로를 개발했던 업체인데 최근 들어서도 이제 입지가 조금 부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데 일단 SMR 관련돼서는 기존의 원자력보다는 또 이제 건설 기간이 기존 원자력보다는 한 3년 정도로 굉장히 짧은 원전의 이 기간을 갖고 있고 또 10분의 1까지 이 크기가 축소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에너지원의 빠른 이 전력망을 해소해주기 위한 가장 큰 방편으로서 우리가 뭐 아마존닷컴이라든가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이런 AI 관련된 포함 기술을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들인데 최근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 빅테크 기업에서 또 3건의 계약을 또 체결을 했는데요. 최근 보면은 이제 도미니언, 뭐 노스웨스트, 엑스에너지까지 이 뉴스케일 파워를 포함해서 이 원자력 회사들의 주가가 이번 주에 급등한 모습들이 이러한 상황에 조금 연결고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뭐 에너지 통해서 전력 인프라 이런 하드웨어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다면 이제는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에 조금 더 집중을 했다면 엔비디아와 스노우플레이크는 사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조금 더 이제 분리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 그쵸. 최근 들어서 생성형 AI의 투자 인풋과 아웃풋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들면서 스타트업 기업들, AI에 투자했던 스타트업 기업들도 흑자 전환이 좀 빠를 수 있다라는 최근 들어서의 기대감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글린과 같은 스타트업 기업들 그리고 오픈 AI 또 구글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업체인 아까 말씀드렸던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회사들이 일단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또 기업 검색에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기업 사용자들이 내부에서 빅테크 관련 데이터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보면은 뭐 구글, 아마존 이제 우리 클라우드가 다 호환될 수 있는 공유 서비스를 처음에 만든 게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많은 무질서한 데이터들을 알아서 또
정리를 해주면서 그 빅데이터를 이용한 AI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스노우플레이크도 예전에 한 4년 전이죠. 버핏도 관심이 있어서 원래 버핏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규 IPO 투자를 한 적이 별로 없는데 처음으로 실시를 한 게 스노우플레이크 기업에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단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기업들은 기술 기업에 대해서는 빠르게 흑자 전환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버핏과 같은 이제 투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캐시플로우를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이제 버핏은 전통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4년 정도로 투자하다가 많이 지쳐 있는 나머지 전량을 매도를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에 뭐 일단 보고서를 통해서 4년 만에 나는 전량 매도를 했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수익성이 일단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기간이 좀 지나야 이런 기업들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결국 혁신 기업의 밸류를 우리가 평가할 때는 PSR이라고 하는 매출 대비해서 시총이 얼마냐 그것을 많이 판단하는데 스노우플레이크를 제가 봤더니 PSR 기준으로 봤을 때 20배가 넘어갑니다. 사실 이제 PSR의 적정 PSR을 우리가 따졌을 때는 혁신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약 3배 정도가 넘어가면 고평가됐다고 해야 되는데 스노우플레이크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주가 하락은 있었지만은 고평가 기업에 속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버핏이 지친 나머지 매도한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지금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런 주제가 나올 때마다 최근에 들리는 키워드들이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클라우드 혹은 AI 검색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트럼프 인선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머스크죠. 테슬라에 대한 영향력은 너무나 커지고 있고 특히 자율주행 규제 완화 기대감은 국내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요즘 미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연방으로 넘어가면서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것이다. 그래서 대중화될 수 있다라는 이 가시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2기에서 제일 먼저 테슬라 관련주로 상승한 것이 스페이스 X였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 타자는 또 휴머노이드도 또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국내 기업 쪽에서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이스 X 관련돼서 주가가 먼저 지난주에 상승폭을 많이 기록했던 것이 위성 관련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기업으로서는 22년부터 스페이스 X 첨단 금속을 납품하는 HVM이라는 종목이 최근 들어서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연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민간 기업으로서도 최초 이제 그 위성 발사에 성공했던 국내 기업 이노스페이스도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는 상황. 뭐 AP 위성,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를 필두로 해서 위성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또 주가의 고점을 높이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스페이스 X는 언제 상장이 될까라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미국에서 본다면은 상장 폐쇄형 펀드 이 데스티니 테크 100이라는 걸로 우리가 스페이스 X를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비상장 벤처 기술 업체에 이제 투자를 하는 기업인데 보면은 상장 티커가 DXYX인데 여기에서 스페이스 X의 비상장 비중이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 중에서 40%를 이제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페이스 X에 상장 전에 좀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관련된 이제 폐쇄형 펀드 쪽으로 한번 또 집중해서 투자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고요. 일단 최근 들어서 아까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연방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서 국토부 정책 책임자를 우보의 전 임원이었던 또 에멀 마이크를 좀 더 임용을 하겠다라고 거론이 되면서 테슬라하고 우버의 협업 관계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사항이고요. 일단 웨이모가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차량에서는 사실 몇 안 되는 기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기업으로 손꼽히는데 머스크 같은 경우도 FSD죠. 레벨 4 수준. 우리가 레벨 3 수준 하면은 조건부 자동화인데 웨이모 같은 경우는 지금 레벨 4 단계까지 더 먼저 테슬라보다 앞당겨 있는 상황인데 일단 내년 정도에 들어서 로보택시에 대한 테슬라 투자가 직접적인 이득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26년부터 또 양산에 돌입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이제 연간 배치할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의 수를 미국 교통부에서는 2,600대로 한정을 짓게 됐는데 테슬라가 이것을 조금 개정을 하길
권하면서 2,600대 이상의 로보택시를 좀 더 대중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과 같은 경우에 국내 자율주행 업체 뭐 일단 SOS 앱이라든가 YJ 링크도 주가의 상승폭을 좀 튀어나가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부 장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머스크의 권한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여겨지면서 교통부 장관 쪽은 트럼프의 그림자 경영이 또 한번 이제 이 영향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쪽의 테마는 집중적으로 또 우리가 살펴볼 만한 테마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율주행 테마는 집중적으로 지금 살펴볼 테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우리 시장도 정말 수급이나 이런 게 너무나 선별적으로 나타나고 네. 있는데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지금 뜨거운 거는 확실하다 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여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빅테크 규제론자를 지명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여기에 국내 IT 업계에도 좀 어떤 영향을 받을지 특히 뭐 한국 플랫폼 기업도 있고 5G 인프라 관련된 우리 업체들도 있잖아요. 이 관련 기업들은 좀 어떤 전망으로 보고 계실까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영향력은 크게 없다라고 결론을 짓고 싶어요. 네.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연방통신위원장으로는 이제 빅테크 규제론자였던 브랜드카를 지명을 했는데 브랜드카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구글이라든가 뭐 넷플릭스 대량 트래픽을 전송 시에 운송망을 무임승차로서 이제 무료로 쓰고 있다라고 비판을 많이 했고 거기에 따라서 구글이나 넷플릭스는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사실 트럼프 정책까지 보고서를 집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영향력은 좀 있지만 이러한 발전 기금이라든가 부과를 촉구하는 이 연방통신위원장의 역할이 아니고 사실 이런 것들은 연방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것을 정책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사실 큰 틀로 보자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카에 대한 지명이 되더라도 권한은 없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틱톡에 대해서도 금지와 관련돼서 지지를 보였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이 지지를 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카에 관련된 또 빅테크 규제에 대해서는 확정 예상은 좀 우리가 미리 하기는 사실 섣부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사실 영향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크게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미국 빅테크 관련해서도 크게 압박은 없을까요? 일단 뭐 지금에 와서는 사실 이러한 압박보다는 관련된 세금에 대한 감세 효과가 저는 더 클 수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성향상 네. 지수를 억누를 만한 그런 이슈들은 당분간 발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저도 긍정론자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그렇게 좀 기울여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특히 지금 상황에서 이 트럼프 2기 재무장관 지명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함께 체크를 해보면서 시장 동향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장 전망 체크를 해볼게요. 우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일단 고점에서 조금 다시 좀 네. 눌림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고점에서 따지자면 어느 정도 조정은 충분히 받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눈높이가 일부는 낮아졌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지난 12분기 가운데에서 10분기 정도 EPS 가이던스를 웃돌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 반면에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러한 걱정이 또 앞서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 주가를 보니까는 고점에 대해서 많이 조정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구글이나 아마존이 자사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삼성이라든가 SK하이닉스의 HBM 맞춤형 HBM을 또 요청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경쟁 구도가 조금 더 재점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발표 전의 이슈라서 사실 눈높이가 다소 낮아지기에는 오히려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생산 과정에서의 결함 문제라든가 블랙웰 관련된 이슈라든가 블랙웰에서 주문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서도 이제 다시 제품을 양산을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 아까 불거졌던 자사의 칩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AI 칩의 설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개발을 한다는 소식과 함께 또 엔비디아의 주가는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우리는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3분기 매출 예상 가이던스는 지난해 대비해서는 80% 이상 증가한 33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에 2분기 매출 300억 달러 대비해서도 또 우리가 업사이드를 좀 보는 상황이라서, 저는 일단 뭐 너무 낙관적인 시각도 그렇지만 너무 비관적 시각도 사실 엔비디아에 봤을 때는, 엔비디아 브랜드 네이밍에 봤을 때는 부정적인 시각은 갖지 않는 것이 오히려 또 확률적으로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기대는 되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항상 좀 눈높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발목을 잡는 게 눈높이인데 네. 이번 성적표는 저희가 함께 한번 지켜볼게요. 우리 시각으로는 21일 새벽 6시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에너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너무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유가도 역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네, 최근에 유가가 뭐 소폭이나마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영향을 받더니 우크라이나에 이 미국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배포를 했죠. 에이테크스 이름이 네. 좀 어렵습니다. 에이테크스. 에이테크스인데 러시아 본토 내부를 이제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타격 경우에 또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유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우리가 발휘가 되면서 원유가 좀 반등폭을 보여줬는데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또 트럼프 당선인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미국이 최대 산유국의 이 지위 유지를 계속하기 위한 노력을 이러한 것으로 표출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국제 유가의 흐름에서 본다면 이란의 석유 증산을 막기 위한 또 파산을 시키기 위한 이러한 그 노력들이 이스라엘이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란의 정유 시설을 타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시절에 감소했던 천연가스 시추라든가 원유에 대한 증산을 계속해서 보일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계속해서 이제 보면은 셰일가스 관련주들 우리가 옥시덴탈을 계속 주목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캐나다, 중국 매장량이 굉장히 많고 시추 난이도는 높지만은 미국에서의 셰일가스에 대한 생산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올해 뭐 내년 계속해서 트럼프 트레이딩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셰일가스와 관련된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고, 국내 시장과 연결고리를 지었을 때는 셰일가스의 이제 시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가격은 다운될 수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또 일단 실적에 대한 개선, 또 우리가 연결고리로서 한번 한국가스공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앞서 말씀해주신 이 에이테크스 미사일이 러시아 본토를 타격을 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지금 저희 방송 시작 막 전에 이런 속보가 나왔는데, 우선 러시아발 보도입니다. 이 내용은 확인을 해야겠고, 셰일가스 관련주 그리고 국내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실적 개선의 수혜를 볼 수 있을지도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럼프 효과 언제까지 갈까요? 이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일단 짧게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월가에서는 긍정과 부정 굉장히 이 엇갈린 시선들이 많은데, 저는 긍정으로서 잠깐 마지막을 이제 뽑자면은 일단 레드 수입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렇죠. 금융 규제 완화, 그리고 기업 간의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재정 부양책이 실시가 된다면 감세 효과가 중소형주의 파급 효과를 대형주에서 더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고점의 돌파는 올해 연말까지도 가능하겠다라고 결말을 좀 짓고 싶습니다. 고점 돌파, 연말 랠리, 그리고 중소형주가 활짝 펴는 시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M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